거. 자, 6문제고.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훑어봅시다, 이번에는. 한 5번째 하고, 이제 이번에 하는 게 6번째니까,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해요? U자가 비슷하죠? U자가 비슷하면, 감마 HC 빼기 그 해설집을 한번 봐요. 해설집, 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1번에 압력 계산이 어떻게 돼요? P1 마이너스 P2는 뭐예요? 감마 HC 빼기 감마 H. 그냥 감마 H잖아. 네? 압력은 P는 감마 H라는 거죠. 그 차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고. 2번은 좀 색다른 문제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로 QV 제곱 힘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로 QV 제곱, 로 QV 혹은 로 AV의 제곱,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4번은 뭐예요? 또 펌프 출동력 구하는 거죠. 출동력 구하는데 이번에 효율을 구해내는 거죠. 효율을 구해내는 거. 항상 했던 문제고.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뭐야? 비점성, 비압축성.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6번 봐요, 6번. 6번 같은 경우도 압력 문제입니다. 압력. 압력은 뭐예요? P는 6번 같은 경우 P는 뭐예요? 일단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P는 감마 H가 나와야 되겠지. 아까 전에 뭐였어요? 1번에서 P는 감마 H가 나왔잖아. 비중량 곱하기 높이를 하면 압력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압력을 구해야 되니까, 뭐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압력은 또 뭐가 있어? 면적분의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이제 또 접목을 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7번은 넘어가고요. 8번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나오는 것마다. 9번은 연력학 쪽 문제고. 10번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복잡합니다. 10번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11번 뭐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왔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11번 같은 경우 뭐예요? 점성계수하고 동점성계수의 관계만 알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좀 풀어볼 거니까 동점성계수하고 점성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런 걸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면 되고요. 13번 같은 경우 뭡니까? 분출된 유량. 유량이 얼마냐 이겁니다. 유량은 얼마예요? Q는 AV잖아.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유량 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유량 계수는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했죠. AV에서 유량 계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AV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AV가 하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14번 뭡니까? 비중이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뭐예요? 체중이 나왔고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밀도를 알 수가 있죠. 밀도에서 얼마 나오면 비중입니까? 밀도에서, 액체가 밀도에서 얼마를 나눠주면 비중이 돼요? 또 기억 안 나지? 그렇죠. 1000만 나눠주면 되잖아. 밀도를 구해서 나누기 1000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15번. 15번은 뭐예요? 측면에 작용하는 이제 탱크의 측면 작용하는 이유잖아요. 이건 뭐예요? F는 감마 HA. 그죠? 감마 HA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16번. 부차의 손실 계수는 뭐예요? L이는 K의 2지분의 V제곱인데 유속이 나오면 K의 2지분의 V제곱. 그게 아니라 마찰 손실 계수가 나오면 F분의 KD. F분의 KD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17번은 연력학 문제고. 18번. 18번은 뭐냐면 2GD분의 FLV 제곱이잖아요. 손실 수도는 압력 강화는 압력 손실 수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랬어요? 다시 외워보세요. H는 2GD분의 FLV 제곱. 여기 바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번.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상기체가 두 문제나 나왔다, 그죠? 20번은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한번 쭉 훑어보니까 어때요? 이때까지 5번 중에 5번 동안 동거하고 지금 이거 하고 어때? 거의 비슷비슷하죠. 항상 이런 문제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한 14개, 15개 맞춘다는 요 얘기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문제가 되풀이 돼요. 왜? 숫자만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단지 여기서 약간 응용하는 정도.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의시험 안 되면 한 5년 동안 봐도 돼. 4년, 5년 동안 딱 보고 그냥 쭉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1번. 1번 다시 넘어갑니다. 1번부터. 그림과 같이 수평관에서 두 개수의 압력차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 하부에 수온을 넣은 U자관을 부착시켰다. 이때 U자관에서 수온의 높이차는 H는 500. H는 500이었다면 압력차 P1만의 P2는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런 식으로 U자관에 넣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마 HC 빼기 감마에 그냥
H라는 겁니다. 압력차 P는, 델타 P는, 압력은.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이런 그림만 나오면. 항상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감마 HG는 뭐예요? 항상 U자 안에는 수은이 들어갑니다, 보통. 왜? 수은이 무겁기 때문에 이 높이를 줄일 수가 있죠. 왜? 13.6과 비하면 13.6배잖아. 만약에 H가 지금 500이잖아요. 지금 0.5m지. 그 물 같으면 얼마 올라가겠어요, 이게? 물 같으면. 0.5m 갖고 13.6배잖아요. 물보다 수온이 13.6배니까 이 물기둥이 13.6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거를 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수온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수온을 넣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걸로 칩시다. 지금 책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문제는 9,800을 바로 꼽혔어요. 9,800을.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비중량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비중량을 구하려면. 수온이 비중이 얼마예요? 수온이 비중이 13.6이잖아. 아니, 비중은 13.6이잖아요. 여기에 비중량을 곱해야, 우리 밀도를 곱해야 되잖아요. 물의 밀도를. 그죠? 물의 밀도가 1000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1000을 곱할 때는 이게 뭐예요? 단위가 뭐야? 이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입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9,800, 우리가 뭐예요, 이게? 킬로그램 포스니까, 여기에 뉴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9.8이면 9.800을 바로 곱하죠.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그 다음 걸 생각해서 9.800으로 곱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1000으로 바로 갑시다. 그냥. 이렇게 배웠으니까 1000. 물의 비중량은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그죠? 1000. 그리고 높이가 0.5m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600이잖아. 이거 하면, 계산하면. 12,600 곱하기 0.5고, 단위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방금 단위가 뭐였어요? 킬로그램 포스 퍼 입방이니까 여기 곱하기 메다가 되니까 어떻게 돼? 메다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메다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6,300이가? 6,300입니까? 네. 6,300 맞아요? 6,300kg 포스 퍼 메다 제곱이죠. 이거를 뭘로?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파스칼, 킬로 파스칼로 바꿔야 되잖아. X 킬로 파스칼.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 단위가 이제 문제에서는 우리는 단위를 이걸로 계산했는데 단위는 지금 킬로 파스칼로 바꿔야 되잖아요. 킬로 파스칼. 그래서 여기 기준값이 얼마예요? 킬로그램 포스 퍼 메다 제곱 기준값이 얼마야? 기준값. 이봐라. 10.332? 1332죠. 1332. 그 다음 여기에 기준값은 킬로파스칼 기준값 106.3이요. 야, 아직까지 이게 안 되나? 야, 섭섭하다. 이렇게 곱해지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10332분의 6300 곱하기 101.325죠. 계산기 떠들어봐요. 얼마 나오는가? 얼마요? 61.74 나옵니까? 예, 킬로 파스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편한 걸 택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그 비중량을 곱하면, 비중량을 곱하면, 그게 물의 비중량을 곱하면, 그것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3.6에다가 뭘 곱해주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9,800이잖아. 물의 비중량은 9,8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물의 비중량도 9,800이죠.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9,800이잖아. 그죠? 그럼 이때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는 뉴턴 퍼 입방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메다가 있잖아. 그럼 곱하기 메다가 되죠. 그러면 메다가 지워지고 어떻게 돼? 메다, 뉴턴 퍼 메다 제곱이 되죠. 이게 뭐예요? 파스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이 바로 되죠, 이거는. 파스칼로 계산이 바로 되니까 나누기 1000만 해주면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앞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갔지만, 다음 1학년들부터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간단하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량 곱할 때 차라리 9,800 하는 것도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냥 파스칼 단위가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환산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고, 2번 보겠습니다. 성능이 같은 펌프 2대를 병렬로 운전할 경우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면 펌프의 성능이라 가지고 해설을 보면 2대에 연결하는 방법인데 직렬 연결할 때는 유량이 얼마나 돼요? 유량이 Q인데 직렬 연결하면 유량이 어떻게 돼요? Q. 병렬 연결하면 2Q가 되죠. 그럼 유량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병렬 연결할 때. 그럼 양정은 어떻게 되느냐? 직렬 연결하면 양정은 2H가 되는데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H가 그대로 그냥 H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펌프를 하게 되면은 펌프가 있다 칩시다. 펌프를 했다 치면은 흡입을 해야 되잖아요. 흡입을. 어디서 탱크 1에 있다 그러면 흡입을 해요. 이렇게 흡입을 해서 토출을 해야 되잖아. 그죠? 토출을 한 걸 바로 또 여기다 흡입을 시키도록 만들어요. 펌프 흡입시켜요. 그래서 토출을 합니다. 이게 직렬입니다. 이게 직렬이에요. 이게 직렬. 이거는 양정을 펌프가 이게 100m고 이게 100m다 그러면 양정이 200m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H가. 왜? 흡입된 걸 다시 흡입해서 다시 올리잖아. 100m가 오는 걸 흡입해가지고 100m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m가 커버된 걸 다시 또 100m 올리니까 200m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직렬입니다. 병렬은 어떻게 하냐면 펌프가 이렇게 2대가 있다 그러면 수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조에서 이렇게 흡입시키고 이렇게 흡입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병렬입니다. 이게 펌프를 흡입해서 다시 펌프를 흡입해서 토출되는 걸 직렬. 요거를 병렬이라 그래요. 자, 그때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봐. 이걸 어떻게 돼요? 이 흡입해가지고 올리고 이거 흡입해서 올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양정이 100m고 이게 양정이 100m고 이게 양정이 100m 그러면 이 펌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합쳐지면 200m가 안 되겠죠? 여기서 100m밖에 못 올리고 이것도 100m밖에 못 올리잖아. 그럼 이거는 100m밖에 못 올라간다고. 양정이 100m를 못 올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1000rpm이고 1000rpm이라고 칩시다. 1000rpm이고 이게 1000rpm이라 치면은 어떻게 돼요? 1000이 가고 1000이 가면 어떻게 돼요? 합치지면 20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Q가 2배가 된다는 겁니다. 병렬은 Q가 2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는 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표로 외우지 마요. 직렬은 2H, 병렬은 2Q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2배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병렬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이 속도 3m/s로 운동하는 평판에 속도 10m/s인 물 분류가 즉각으로 충돌하고 있다. 분류의 단면적이 0.01제곱미터로 일정하다고 하면 평판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평판이 받는 힘이 나왔고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 F는 뭐? F는 로 QV 혹은 로 AV의 제곱. 그죠?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냥 딱 나와야 돼요. F는 로 QV. Q가 뭐예요? AV잖아. Q가 AV잖아, AV. 그러니까 뭐예요? 로 AV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봅시다. 로가 얼마예요? 물이죠, 물. 예? 밀도가 물이잖아. 물은 얼마예요? 밀도가. 물의 밀도는 1000이잖아, 1000. 예? 곱하기 면적이 얼마라고 되겠어요, 보기에? 단면적이 0.01제곱미터 적어졌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또 0.01 그대로 적어보면 되죠, 이거는. 0.01. 곱하기 V가 얼마예요? 부는 게 10m인데, 도망가는 게 3m죠. 예, 그죠? 여기 있는데, 여기서 불어주는 게 어떻게, 이게 10m로 가는데, 이 평판이 3m/s로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10-3의 제곱. 그죠? 계산. 얼마요? 계산하면 490N이다. 490N이 된다는 겁니다. 단위를 신경 쓰지 마요. 무조건 뉴턴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때 이야기 드렸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할 사람 뉴턴이 나오는 줄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펌프. 전량정이 20m, 직경이 20cm, 전량유량 150kg/s로 물을 송출할 때 소요되는 펌프의 축동력이 42kW이면 펌프의 효율은 얼마인가 되겠죠. 펌프 축동력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럼 펌프 축동력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축동력. 펌프 동력 구하는 곳에는 P가 뭐가 있었어요? 102 곱하기 2분의 감마 Q H 곱하기 K입니다. 자, 이게 다 있을 때는 소요 동력이었습니다. 그죠? 소요 동력이었고, 요게 없으면 축동력, 요게 없으면 수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축동력이니까 요거만 지우면 된다. 그죠? 축동력이니까 지우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이를 물어봤잖아. 이게 얼마인가 물어봤잖아. 이게 얼마인가 물어봤잖아요. 솔브 기능이 있는 거면 그냥 적어가지고 치면 나옵니다. 이가 값이 나와. 솔브 기능이 있는 계산기면 여기에서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게 얼마 딱 치면은 이를 x로 딱 두고 딱 치면 솔브 기능이 딱 나와요. 계산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P는 이게 넘어간 PE가 되잖아요. 그죠? PE는 102분의 감마 QH P가 넘어야 되죠. 그죠? 그럼 효율을 알아야 되니까 E는 102 곱하기 P분의 감마 QH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제 그걸 찾아 넣습니다. 자, 102 압력이 동력이 얼마예요? 42. 자, 감마가 얼마예요? 물이니까 1000이잖아요. 1000. 그죠? 물이니까 1000. Q가 몰라니까 전량유량이 나왔잖아. Q가 우리가 Q를 하는데 입방/세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입방/세크가.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지금 전량유량이 나왔잖아. 그러면 전량유량 Q는 뭐예요? 로 A V잖아요. 근데 우리 최정유량은 얼마야? 최정유량은 Q는 AV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량유량이 뭐만 나누면 돼? 로만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로만, 밀도만 나누면 AV가 되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얼마야? 1000이잖아. 그러니까 150 나누기 1000 하면 되죠, 그냥. 이게 바로 그 최정유량이잖아요. 됐고, 곱하기 높이가 얼마? 20. 계산기 두드려봐요. 얼마 나오는 거. 계산은 잘 모르겠나? 네. 어? 찾아가. 알겠나? 조시 없어서. 네가 임마 땡땡이 치니까 안 된다 이거. 어? 네가 땡땡이 쳤잖아 이때까지. 어? 얼마 나옵니까? 0.7. 0.7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요? 70. 그거 100을 해야 될 거죠? 70%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쉽죠? 5번은 비점성, 비압축성. 그죠? 그거만 찾으면 되죠. 이상주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요거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에 보면 밑면이 8m 곱하기 3m, 깊이가 4m인 철제 상자가 물 위에 떠 있다. 상자의 무게를 196kN이라 할 때 이 상자는 물속 몇 메타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 몇 메타까지 들어가 있는가 했다니까 이게 또 압을 알아야 되네. 압을. 이런 문제가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간혹.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H하고 압력과 H가 관계된 게 뭐예요? P는 감마 H였단 말입니다. P는 감마 H. 아까 계속 봤잖아. 비중량 곱하기 높이였잖아요. 그럼 H를 알아야 되니까 H는 어떻게 돼? 감마분의 P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마는 물이니까 알겠어. 1000인지. 근데 P가 모르겠잖아요. P가. 근데 P가 또 어떤 공식이 있어요? P는 면적분의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면적분의 힘. 이 면적이잖아. 면적분의 이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자, 그럼 볼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힘을 보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그 킬로그램 포스로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뉴턴 퍼 미터로 파스칼이 아니라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밑면이 8m, 3m잖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3, 24 분의 힘이 얼마예요? 196이죠. 이 무게가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96 무게가 왜? 우리 196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킬로뉴턴이니까. 응? 196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감마 값을 뭘로 넣을 거예요? 1000으로 넣을 거잖아.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포스 포입방이잖아. 이거는 1000이잖아. 그죠? 그럼 이걸 뭘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 포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킬로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000을 하고 곱하기 9.8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 거잖아. 이걸 킬로뉴턴이잖아요. 이게 뉴턴으로 바꾼 거잖아. 이게. 그냥 계산해봐요. 얼마인가. 얼마 나와요? 80033점. 80033 뭐라고? 그래 나오나? 8천 얼마 안 나오나? 얼마? 다시 한번 얼마 다시 한번 계산해봐요. 얼마? 8만 얼마 나올 건데? 응? 8만 33.333 이렇게 나오냐? 이거를 요 위에 올리면 되죠. 8만 033 하면 얼마야? 천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 8.003 정도 나오죠. 그죠? 이거 뭐 위로 올려야 되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만 얼마? 0.833 8100 얼마 나오는 건데? 이상한데? 8100 얼마 안 나와요? 맞는데? 196에 킬로뉴턴 8 아닌가? 응? 9.8 저거를 뒤에다가 뜨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이게 나누기 9.8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나누기 9.8이죠? 나누기 9.8이지? 뒤에 빼는 게 아니고 나누기 9.8이죠? 곱하기가 아니잖아. 킬로그램 포스가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나누기 9.8이 돼서 이게. 뉴턴을 킬로그램 포스로 바꾸려고 그러면 나누기 9.8이 돼야 돼서 여기 답이 이상하게 나오죠. 나누기 9.8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833.33 이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833.33 나오면 어떻게 돼요? 0.833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누기 9.8이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이 요즘은 이제 다 SI 단위에 나와가지고 9,800으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훨씬. 자, 7번. 자, 전력 모전의 법칙으로 유도된 방정식은 연속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3번입니다. 연속의 방정식이 3번. 3번을 보시면 됩니다. 로 AV가 뭐예요? 로 AV가. 이게 무슨 유량입니까? 전력 유량이죠. 예, 전력 유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모전의 법칙. 8번. 다음 중 무차원수에 대한 물리적 의미가 틀린 것은 돼 있으면 요 밑에 있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입니다. 외보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9번.
고체 표면 온도가 15도씨에서 25도로 방사된 복사열은 약 몇 %가 증가되는 거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연력학 문제인데,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K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으로, 보십시오, 그냥. 3번입니다, 답은. 답은 3번이고. 연력학은 따로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이 조금 굉장히 좀 꼬아놨습니다. 10번이 좀 굉장히 좀 꼬아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출구가 수직 방향으로 향하는 원관에서 물이 유출되어 떨어지고 있다. 원관의 내경은 10cm, 출구에서 유속이 1.4m일 때 손실을 무시하면 출구보다 1.5m 아래에서 물기둥의 직경은 약 몇 cm가 되겠는가? 이래 되겠습니다. 1.5m 아래에 있는 물기둥의 직경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경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직경은 우리가 Q는 AV에서 A잖아요. A는 V분의 Q고 맞습니까? A가 뭐야? 4분의 파이 D 제곱은 V분의 Q가 되죠. 이거 넘어가고 그죠? 그럼 파이 D 제곱분의 V는 4Q D 제곱은 어떻게 돼? 파이 V분의 4Q D는 뭐예요? 루트 파이 V분의 4Q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알아봐요.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물기둥을 알아봐야 되잖아. 자, 그런데 내가 알아볼까요? V가 나와 있습니까? 유속이 여기서? 유속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왜 안 나오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래가지고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1.5m잖아. 1.5m잖아요. 유속 1.4m/s는 여기서의 속도죠. 여기서 속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도는 어떻게 돼요? 높이가 있으면 뭐예요? V는 루트 2G H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계산해봐요. V를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1.5m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얼마? 5.4m/s죠. 자, 그럼 V는 뭐였어? Q가 나와 있습니까? Q가 나와 있어요. Q가 유량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량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떨어지는 유량만큼 여기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유량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뭡니까? 원간의 직경이 뭐예요? D가 10cm고 이게 속도가 1.4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야? Q는 AV 있잖아요. 그래서 A가 뭐예요? 4분의 파이 D, 파이가 3.14 곱하기 D가 얼마? 0.1의 제곱. 왜? 1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유속이 얼마? 1.4m. 계산. 0.011 나옵니까?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죠? Q도 구했고, V도 구했고. 그럼 이거 이제 대입시키면 되겠네. 루트 3.14 곱하기 V가 얼마? 5.4 분의 4 곱하기 0.011. 계산기 떠들어 보세요. 영 0.051 단위는 뭐예요? 메다잖아. 그죠? 이거 메다죠? 메다. 그런데 여기서 뭘로 물어봤어요? 몇 센치인가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센티미터로 바꾸려고 그러면 메다를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하나, 둘 하면 5.1cm가 된다는 거죠. 5.1cm.
5.1cm 하면 됩니다. 4번.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 하겠습니다.